자, 우리 페이지 30페이지 송인. 자, 보면 다시 한번 주제는 이별의 슬픔. 그리고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대조해서 대조 동그라미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대. 그냥 내가 외로운 것보다 어떤 거랑 대조나 비교하게 되면 나의 외로움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나의 외로움이 더 부각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평소 때는 외롭지 않다가 12월 24일 날이면 어때요? 사방천지에 다 커플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다고 쳐보자고. 됐나? 그러면 평소에는 외롭지 않지만 12월 24일 길거리 돌아다니면 좀 어때?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라고 쳐보자. 우리가 3일 전에 애인이랑 헤어졌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겠어? 나의 외로움이 더 부각되지 않겠어? 막 한칸이야. 맞죠? 짜증날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자,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대조해서 이별의 슬픔을 더 부각시켰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대조야. 자,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별표 과장법. 자, 오바하는 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오바하는 거. 자, 일단 이거 두 개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자연현상과 인간사의 대비 나왔지? 요거야, 요거. 자, 방금 봤던 1번이야. 자, 자연의 아름다움, 푸른 풀빛 다 배울 거야. 그리고 이별의 슬픔, 슬픈 노래 이걸 뭐 하고 있대 얘들아? 대조하고 있대. 자, 그러면 우리 작품 보면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여기 그냥 깔끔하게 지울게요. 자, 일단은 시를 한번 내가 읽어볼게 얘들아. 짧으니까. 자, 비겐 긴 언덕에 풀빛이 푸른데 남포에서 인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르거나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자, 이렇게 끝났죠? 자, 일단 여기가 이렇게 써볼래? 기, 승, 전, 결.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기승전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자. 비겐, 긴 언덕엔 풀빛이 푸르대. 자, 일단은 여기 풀빛이 푸르다 밑줄 쳐볼래? 우리가 보통 시에서 색채가 나오잖아. 그럼 무슨 감각적 인인 줄 알아? 시각적 감각이야. 시각적 감각 이미지가 나타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 비겐 긴 언덕에 풀빛이 푸르니까 여기 써있듯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각적 감각으로 표현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로치고 자연의 아름다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뭐 요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쓸게요. 공간적 배경이에요. 자, 공간적 배경이에요. 요 긴 언덕에. 별로 중요하진 않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보자.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자, 일단 이 남포가 뭘까 얘들아? 남포가? 이 남포가 어딘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응? 뭐 경기도예요, 경상도예요, 전라도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맞죠? 시험에도 그런 거 물어보지 않지. 실제 지명이긴 하대요. 근데 지금의 북한 지역이에요. 지금의 북한 지역. 알겠니? 추정하기를 저 대동강 보이지? 대동강이 어느 도시에 흐르는 강인 줄 알아? 일단 우리나라가 아니고 북한이야. 힌트. 김정은 돼지새끼 있는 데야. 그래, 평양이야, 평양. 알겠지? 그러니까 자, 요 남포라는 지역에서 임을 보냈으니까 자, 요건 알아야 돼. 남포가 뭐예요? 이별의 장소가 되는 거죠. 별표. 남포가 이별의 장소가 되는 거야. 이별의 장소. 그러니까 임과 이별인데. 자, 여기서 슬픈 노래 울먹인데 밑줄. 그럼 이거 무슨 감각이야? 울먹이는 게 얘들아 들리고 노래는 들리는 거잖아. 청각적 감각이지? 일단은 청각적 감각 쓰세요. 그러면 청각적 감각으로 뭘 나타낸 거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거야. 알겠지? 지금 현재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기뻐, 슬퍼? 슬프죠? 그거를 청각적 감각, 청각적 이미지로 드러냈다는 거야. 됐지? 자, 여기까지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기승, 기와 승에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여기는 자연의 아름다움, 여기는 뭐야? 이별에 대한 정서 아니야? 그럼 여기 봐봐. 자연의 아름다움과 화자의 이별의 슬픔을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화자의 슬픈 정서를 더 뭐하는 거야? 부각시키는 거야.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조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 거나. 자, 이 마를 거나 밑줄 쳐봐. 이 마를 거나가 뭔 줄 알아? 마르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마른다는 거야? 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지? 써줄까? 마르지 않는다의 뜻이야.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응? 답을 정해놓고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뭔 법이랄까? 설자로 시작해요. 서리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지? 응?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알면서 물어보는 기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야, 내가 돈 안 내겠냐? 이거라고. 오케이? 그럼 물어보는 거야? 돈을 내겠다는 소리야. 돈을 내겠다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바로 무슨적 표현? 설의적 표현. 또는 서리법 써주면 돼요. 그러면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절대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됐지? 자, 해마다 이별에서 다시 해마다 이별에서 흘린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이거 내가 그림 그려볼게.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냥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느낌만 보고 가세요. 파란색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슬퍼. 응? 그 눈물을 흘렸단 말이야. 이 눈물이 무슨 강으로 흐르는 거야? 대동강으로 흐르겠다는 거야. 알겠지? 이별로 인해 흘린 이 눈물이 대동강물로 흐른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대동강물은 마른다는 거야? 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말이 돼요, 이게? 졸라 오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무슨 법? 과장법이야. 알겠어? 자, 과장법이야. 자, 그러니까 다시 봐봐요. 해마다 이별의 눈물. 그러니까 이별의 눈물은 강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예요. 됐지? 자, 그리고 푸른 물결에 더한다는 것은 요거. 요렇게 흐른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밑줄 쳐보자. 쓸 게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써주시면 된다.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시키는 표현이에요. 아우 슬퍼 이거라고요. 그러면 이 이별의 슬픔 극대화를 어떤 수사법으로 표현했다고 해? 첫 번째 오바했잖아. 과장법. 됐지? 그리고 얘들아 어순이 이게 맞나? 대동강물이야 어느 때 마를 거냐? 해마다 이별놈을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이게 맞을까? 아니면 거꾸로 해마다 이별놈을 푸른 물결에 더해서 대동강물은 절대 마르지 않겠다. 두 번째 게 맞을까? 말 순서가 두 번째 게 자연스러워. 그러면 말의 순서를 바꿔서 강조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할까? 도자로 시작해요. 도치법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법과 도치법을 통해서 이별의 슬픔을 더 극대화하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 했어요. 웬만한 나올 거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 이게 나오면 야 이건 수능 안 나와 잘. 뭐 나와봤자 이렇게 조금 응용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내신에 이제 잘 나오는데 내신에 나오면 저 안에서 거의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뒤 옆에 그 31페이지에 문제 있잖아요. 4번, 5번 좀 풀어볼래? 4번, 5번이다. 4번, 5번.
자, 우리 4번은 몇 번이에요? 4번은? 4번이지? 대조죠, 대조. 오케이? 일치하지 않지?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한번 같이 봐볼까? 자, 긴 언덕은 화자의 정서를 더 부각하는 배경이다.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이라는 거죠. 공간적 배경. 그러니까 저렇게 자연은 되게 예뻐 죽겠는데 현재 내 처지는 너무 어때? 외롭고 슬프다고. 됐나? 그래서 대조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더 강조된다는 소리예요. 자, 2번. 자, 남보. 구체적 지명을 통해 사실성을 부여한다. 이것도 맞고요. 이별의 장소라 했죠? 자, 디귿. 슬픈 노래. 화자의 정서가 청각적 이미지로 드러난다. 맞지? 그리고 4번. 리을. 마를 거나 마를 리가 없다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대동강 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자, 이응. 푸른 물결이 뭐야, 한들? 자, 화자가 이별해서 눈물 흘렸어. 그게 대동강 물에 흘러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만큼 화자의 어때? 슬픔의 깊이가 깊다는 거지. 근데 5번 봐봐.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이지? 부정적 상황이 뭘 극복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적 상황이 이별이라고 친다면 이별을 극복한다는 거는 뭐가 나와줘야 될까? 떠나가는 그녀나 또는 떠나가는 그놈을 뭐 하는 거야? 잡아 안 잡아? 아니 극복한다고 한다면 뭐 잡거나 뭐 다른 사람 만나거나 알겠어? 그런 게 극복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틀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작품 봤고요. 자 이제 올라가십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무조건 나와요. 보통 나와요. 직접 나오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출제되든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좀 써줄게 얘들. 어디다 쓰면 좋을까? 자 그 작품 핵심 여기다 쓰면 되겠다 얘들아. 지금 여기 작품 핵심이라 써있지? 여기 위에다가 쓸래? 이렇게 위로 좀 빼가지고 화살표 빼서 빈 공간에다가 쓰면 돼요. 길지 않으니까. 잘 몰라?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얘들아 고전시가예요. 고전시가. 자 고전시가의 큰 흐름만 쓸게. 큰 흐름만. 첫 번째가 고대가요. 자 고대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황조가, 헌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향가예요. 자 흔히 삼국시대 중 특히 신라라는 나라에서 크게 유행한 노래입니다. 향찰이라는 걸로 부른 노래야. 알겠지? 향가.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삼국통이란 나라가 무슨 나라야? 신라. 신라 말에 후삼국으로 갈라지거든. 후삼국 아세요? 첫 번째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던 견훤 장군이 세운 후백제. 야 후백제는 무슨 나라를 계승했겠냐? 후백제니까 백제 계승한 거야. 맞아? 옛날 백제 사람들 끌어갖고 만든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옛날 고구려 출신들이 만든 나라가 후고구려야. 후고구려 세운 사람이 누구야? 졸라 유명한 액부 있잖아. 관심법 못 들어봤어? 궁예야. 와 이거 궁예 스타라니까. 궁예. 알겠지? 근데 나중에 궁예는 자기 부하였던 왕건에게 쫓겨나. 폭정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왕건이 고려로 바꿔요. 고려로. 그리고 신라는 망해가죠. 그래서 이 고려가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게 돼서 500년 갑니다. 자 그때 고려시대 때 노래를 뭐라 하냐면 고려가요라고 해요.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 알겠지? 수시하지 고려가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옆으로 쓰세요. 전 자리 없어서. 자 고려 말에 권문세족이라는 귀족 계층이 자 불교 세력과 땡중들과 결탁해서 나라를 망치거든. 그래서 새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두 계층이 정도전, 정몽주와 같은, 물론 정몽주는 새 나라까지 원하진 않아서 그래서 죽은 거야. 그래서 신진사대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과 연합한 세력이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집단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주체가 돼서 세워진 나라가 무슨 나라야? 조선이죠? 그래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때 크게 유행한 게 뭐냐면 시조와 가사라는 작품이에요. 했나? 이게 큰 흐름이에요. 물론 이 안에 세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물줄기다.
자, 여기서 오늘 배우는 게 요거다. 요거 배우겠다. 고려가요. 자, 그래서 여기 갈래가 뭐라고 써있니? 고려가요. 그럼 어느 시대 때 노래야, 얘들아? 고려왕조 때 노래야. 해보자. 자, 일단 고려가요 넘어가시고, 자, 성격 서정적, 민요적, 애상도 넘어가시고, 제재 넘어가시고, 주제별표, 이별의 정한. 자, 이별의 정한이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보편적 정서야. 자, 우리 민족의 정서이기도 하고 인간의 보편적 정서이기도 합니다.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사랑을 하죠.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저는 여자친구 안 사귈 건데요. 그러지 마시고. 알겠지?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하고 이별도 합니다. 됐어요? 뭐 여자친구 뭐 있었던 적도 있을 거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자랑 사귀고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랑 사귀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랑 이야기라는 거야, 이게. 사랑 이야기. 오케이? 근데 사랑을 했는데 결국 어떤 이유로 뭘 한 거야? 이별을 했겠죠? 그 이별에 대한 이별의 슬픔, 이런 걸 이별의 정한이라고 불러요. 됐지? 자, 그러면 1번. 반복을 통해서 슬픔을 강조할 거야. 반복 동그라미. 한번 볼래? 가시리. 그죠? 가시리. 이런 식으로 어때? 주요 시어라든지 식구가 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에 여성적 어조와 소극적 체념이 나타납니다. 특히 소극적 체념에 별표 치세요. 자, 이거 노래는 얘들아 현대 노래야 전통 노래야? 전통 노래지. 옛날 노래지. 지금은 몰라도 예전에 여성들은 어쨌든 좀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을까 소극적이었을까? 옛날에는 솔직히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가 보통 떠나가는 입장이 주로 여자야 남자야? 떠나가는 입장 주로 남자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 오히려 남자애들이 좀 소극적이 됐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안 차였겠습니까? 존나 차였어요. 많이 차이고 사귀고 나도 차고 아무튼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40이니까 20살부터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중간중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너무 그렇게 너무 심하지 않는 이상 좀 이렇게 만나보는 게 좋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야지 그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알겠죠? 진짜라니까요. 어쨌든 자, 보통 여기서는 남자가 떠나가게 되고 그거에 대한 슬픔을 막 얘기하기 때문에 여성적인 어조가 보인다는 거야. 알겠지? 자,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 여성적 어조보다는 이 옆에 거야. 이게 중요해. 소극적 체념이란 게 뭘 것 같아? 떠나가는 사람을 막 잡을까 보내줄까? 말해줘봐요. 소극적 체념이란 거는 막 잡아 가지마 이 새끼야 이거야 아니면 그냥 보내주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올 거고. 자, 간결하고 순수한 우리말의 사용이 잘 드러나고. 자, 4번의 별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대. 됐지?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창작돼요. 끊고. 창작은 고려시대래. 근데 조선시대 때 문자로 정착됐대. 그 흔적이 뭔 줄 아니? 그 흔적. 자, 정착됐고 가로치고 써. 궁중 음악으로 편입됐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원래 고려가요는 얘들아 작자 미상이다. 그거 제목 봐봐. 송인 같은 경우는 정지상이라고 하는 귀족이 쓴 거야. 근데 고려가요는 작자 미상이야. 가시리. 그러면 작자층이 귀족일까? 일반 서민일까? 서민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고려가요 가시리는
궁중에서 부른 노래일까? 주로 민간에서 부른 노래일까? 민간에서 부른 노래일 거야. 이거를 조선시대 때 기록했고 궁중음악으로 편입을 시켰대. 그 흔적이 뭐냐? 요거야. 우이, 증질가, 태평성대. 우이는 감탄사, 증질가는 악기소리. 태평성대가 뭔 줄 알아? 훌륭한 국왕이 태평하게 다스리는 시대. 그런 소리야.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는 지금 이별과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럼 이게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여러분들? 맞지? 자, 이게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편입된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요거는 다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보면 자, 봐봐. 좀 지워야겠다. 자, 지금 1, 2, 3, 4로 돼 있죠? 1, 2, 3, 4. 자, 1연은 안타까운 슬픔이 나올 거고 2연은 슬픔의 고조와 원망. 이 원망의 별표. 중요해, 이따가. 그리고 3연은 체념이 나올 거고요. 별표. 그리고 4연에는 재회에 대한 소망이 나올 겁니다. 별표. 재회. 자, 이렇게 해서 1, 2, 3, 4연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연이 딱딱딱딱 끊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분연체라고 쓰세요. 자, 분연체. 연을 뭐한다? 나눈다. 알겠지? 연이 딱딱딱 끊겨 있다는 거야. 분연체. 자, 그러면 우리 작품 들어가 보자. 자, 요 가시리 할 때 잘 들어야 돼. 요거 하고 딱 우리 쉴 거야.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위 증질가 태평성대. 자, 여기서 일단 쓸 게 있습니다. 자, 해보자. 첫 번째, A, B, A의 구조로 되어 있다. 얘들아, 이거 구 아니고 A야. A, B, 일단 써봐. A, B. 그리고 두 번째 2조 3음보에 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조 3음보. 자, AA, BA 2조 3음보. 다 썼으니 설명할게요. 첫 번째 AA, BA부터 가보자. 이거야. 가시리 A, 버리고 B, 가시리 A. 됐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두 번째 2조 가시리 하나 둘 셋, 가시리 하나 둘 셋, 있고 둘. 됐나? 저 나나는 빼는 거야 일단. 오케이? 자, 버리고 3, 가시리 3, 있고 둘. 알겠나? 그래서 2조. 그리고 마지막 음보 별표 쳐봐. 자, 음보는 끊어 있는 거야. 조심할 점 뭔 줄 알아? 음보는 띄어쓰기가 아니다. 봐봐, 저거. 가시리 띄어쓰기, 가시리 있고 띄어쓰기 이러면 안 돼. 저게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띄어쓰기랑 음보가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작품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 3음보는 고려가요의 특징이에요. 대부분 고려가요는 얘들아 몇 음보? 3음보.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배우는 시조 있지? 시조는 4음보. 그래서 두 개를 바꿔치기 하는 게 내신에서 자주 내요. 알겠어요? 다시 고려가요는 몇? 3음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가시리 끊고, 가시리 있고 끊고, 나는 끊고. 자, 3음보죠?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일단 이 가시리라는 작품의 구조예요. 구조.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써볼게. 두 번째. 일단은 여음이란 게 나옵니다. 일단 써보세요. 여음 써보세요. 자, 이 여음이 뭐냐? 색깔 펜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그래서 요거야.
당연히 밑에 거도 포함이죠. 오케이. 자, 나는 이걸 여음이라 그래. 이거 왜 갖다 붙였을까? 음악적 효과래. 흥을 돋구는 거야, 그냥.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랩 있잖아요, 랩. 래퍼들 있잖아. 할 때 노래 중간중간 랩하다가 뭐 요 이제를 하잖아요, 그죠? 뭐 중간중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알죠? 예, 뭐 요 하잖아요. 그런 거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여음이란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특별한 의미? 그러니까 막 특별한 음악 무슨 엄청난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얘들아. 요 이런 게 의미가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음악적 효과라고요. 자, 두 번째 마지막 후렴구입니다. 자, 후렴구. 자, 후렴구는 뭘 것 같아요? 지금 각 연마다 붙어있네. 요거야 요거. 위증질과 태평성대. 훌륭한 임금이 다스리는 시대. 태평한 시대.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응?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얘들아?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저거는 왜 넣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고려시대 때 창작됐고 조선시대 때 정착됐잖아. 그래서 무슨 음악으로 편입된 흔적이라고? 궁중음악. 오케이? 자, 쓸 거 진짜 거의 다 썼어. 오케이? 요건 알아둬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잘 들어. 여기서 가시리가 뭔 줄 알아, 얘들아? 가시리? 가시겠습니까? 라는 소리야.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이 소리야.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됐나? 위증질과 태평성대. 그 다음 날러는 나더러는 어떻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여기 밑줄.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여기에 화자의 정서는 뭔 것 같아 얘들아? 여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야, 나를 어떻게 살라고? 이거야. 그럼 무슨 정서야? 그 슬픔은 당연한 거고. 원.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야, 네가 나 차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이거잖아. 응? 원망 쓰세요. 자, 뭐의 정서라고? 원망. 됐나? 느낌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알겠죠? 국어는 느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원망의 정서야. 원망의 정서. 그 다음 그냥 슬픔. 이따게 공부하면 안 돼. 알겠지? 이제 고등부터는 큰일 나요. 됐나? 중등까지는 그냥 느낌으로 풀어도 좀 풀리게 됐거든? 고등 안 돼. 정확히 원망.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 다음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는 위증질과 태평성대. 자, 이제 봐봐 이제.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이쪽 쳐보자. 자, 잡사와 두어리만. 이게 뭔 뜻일까? 우리 풀었으면 뭔 뜻일 것 같아? 떠나가는 임을 뭐하고 싶지만 잡고 싶지만. 그 여친이 헤어지자 그랬어 나한테. 그럼 여친을 잡고 싶다 이거야. 오케이? 야, 떠나지 마, 가지 마. 잡고 싶다는 거야. 근데 밑줄 선하면 아니올세라. 별표. 자,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게 뭔 뜻일까? 서운해하면. 내가 서운해하면 떠나가는 임이 뭐 할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는 거야. 알겠어? 서운해하면 안 올 것 같다. 서운해하면 안 올 것 같다. 알겠지? 그래서 원래 누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게 사실 힘들어요. 말이 쉽지 이게 실제 힘든데 특히 첫 여자친구일 때는 더 힘들긴 해. 왜냐면 이별이 처음이니까 태어나서 쉽지 않아요. 절대 이 말이 쉬워요. 어쨌든 근데 헤어지자고 할 때 이 사람이랑 예를 들어 다시 만나고 싶잖아. 그러면 그래도 좀 슬퍼하는 척 조금 하면서 쿨하게 보내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연락 온다. 야, 원래 그래.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나중에 연락했고 심리 갖고 그러더라고. 희한하게. 응?
나도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어쨌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자, 내가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미 안 올 것 같다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 아까 우리 했는데 채자로 시작해 얘들아. 채. 그치? 체념이야. 별표. 체념이야. 체념. 어이자 체념. 자, 마지막. 자, 지울게 이러고. 자, 서론님이 뭘까? 서론님.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겠어? 떠나가는 이별한 님. 떠나간 님. 자, 나를 서럽게 하는 이별한 님. 보내온나니. 보내주겠으니까. 밑줄.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자, 뭘 소망하고 있죠? 재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너희들 제맘매가라고 하는 작품 알아? 딱 고1 가자마자 하거든. 너 비상에서 있었지, 그치? 근데 고1 너희들은 이제 고1 가면 공통국어라는 거네. 공통국어 안에 화작, 문법, 엄매, 그죠? 다 들어가 있어요. 문학, 알겠니? 근데 어쨌든 고1 공통국어 미래에는 딱 1단원에 뭐 들어갈까? 제맘매가가 들어가요. 제맘매가 작품을 보면 화자의 누이가 죽었거든? 그럼 슬퍼 안 슬퍼? 슬프지. 그래도 나중에 돛 닦아서 극락에서 만날 거다라고 하고 얘기가 끝나. 그러면 죽은 누이와의 뭐를 소망하면서 얘기가 끝난 거야? 재회 아니야? 그럼 거기에 밑줄 쫙 쳐놓고 저기에다가 밑줄 쫙 쳐놓고 공통점 고르시오 하면 자, 누구 떠나간 사람과의 뭐를 소망하고 있다? 재회. 이렇게 됐어? 이렇게 공통점을 찾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고전은 고전끼리 묶으니까. 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재회를 소망하면서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1, 2, 3번 풀어보세요. 1, 2, 3번. 자, 1번 해보자. 가시리 작품과 송인의 공통점이야. 둘 다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과 이별 이야기.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1번. 2번은 어디만 해당해? 2번. 가지, 가. 그치? AA, BA. 오케이? 3번은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을 이입했다. 나지. 대표적으로 뭘까? 대동강 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동강 물 이건 자연물 아니야? 근데 마치 내가 흘린 화자가 흘린 뭔 거 같아? 눈물처럼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대동강 물을 보면서 눈물을 생각하면서 슬프다는 거죠. 3번은 나만 해당해요. 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얘들아. 자연물이 안 나와. 4번 과장된 표현. 졸라 오버하는 거 어디였죠? 나였지, 나. 화자가 흘린 눈물이 대동강물에 흘러들어가서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4번은 나야. 5번 대조적 상황을 제시한 것도 어디야? 나지. 자연은 이렇게 예쁜데 나는 외롭고 슬프잖아.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이거 다 해주셔야 돼. 2번은 가만 해당하고요. 3번, 4번, 5번은 나만 해당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 가의 형식상 특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건 빨리 넘어가자. 몇 번일까? 2번이 2번. 3, 3, 2조 3은 고유 했잖아요, 아까. 자, 아까 우리 가는 1년, 2년, 3년, 4연 이렇게 4연으로 구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연이 나눠져 있지? 그래서 분연체라고 그랬습니다. 2번에 2번이에요. 1번 기승전결. 이것도 맞아요. 알겠지? 가시리도 기승전결로 돼 있어. 그러니까 가시리도 1년, 2년, 3년, 4년이잖아, 얘들아. 1년이 기, 2년이 승, 3년이
자, 전, 그 다음에 사연이 결이야. 됐나? 좀 알아두세요. 다시 가시리도 기승전결의 4단 구성입니다. 1년, 2년, 3년, 4연. 자, 3번.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날로는 어찌 살라고 이미 임없이 살 수 없다고 원망하고 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감정을 어때?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5번. 슬픈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표현했어요. 됐어?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다시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5번에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80페이지 펴보자. 80페이지.